베이징을 다시 찾은 트럼프 대통령이 잠시 뒤 시진핑 주석과 대조합니다. 중국의 국제 경제 위상과 체급이 9년 전 집권 일기에 비해 달라졌다는 평가 속에 이번엔 국익을 적극 취하려는 실리 회담이 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박승찬 용인대 중국학과 교수와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맞습니다. 네. 자, 일단 큰 판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네. 미국 중심의 일극 체제가 저물고 미중 양강 체제가 공식 선포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완전히 체급이 많이 달라졌죠. 그래서 이번에 정상회담이 여러 매체에서 보도하다시피 지금 급한 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이번 이란 전쟁도 있기 때문에 많은 지금 짐을 들고 가는 겁니다. 국내적으로도 그렇고 대외적으로 그렇고 지금 어쨌든 반 트럼프 정서가 많아지다 보니까 지금 어쨌든 코너에 몰린 게 트럼프고 느긋한 게 지금 시진핑 주석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확실하게 이제 뭐 G2 중국의 위상이 아마 더 올라가는 어떻게 보면 그것을 보여주고 싶은 중국은 특히 이제 시진핑 주석은 그럴 겁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전 세계에 동등하다, 나란하다는 것, 나란히 서 있다는 걸 보여주는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이번에 의전에서 눈여겨봐야 할 점들이 좀 있는데 네. 그 천단공원이라는 곳, 그러니까 과거에 황제가 풍년을 기원하면서 하늘에 제사를 지냈다라고 하는 곳도 함께 둘러보고요. 그리고 시 주석의 집무실인 중난하이에서 또 만나기로 했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나름의 최고의 예우를 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9년 전에 왔을 때는 자금성을 다 봤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이번에는 천당공원 천당공원도 이제 명청 때 임금이 이제 백성들을 위해서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곳이 임금만이 갈 수 있었던 곳이었기 때문에 그만큼 상징적 의미가 있죠. 그다음에 중난하이 외교까지 다 포함해서 그래서 나름의 밀착 예우를 하고 좀 예우를 했다라는 이제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는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미중 관계가 관리를 좀 해야 되겠다. 그런 관리된 긴장 국면을 또 측면에서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중난하이 관저에서 만난다라고 하는 점에 또 특히 주목하는 그 외신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과거에 중국이 어떤 강력한 상대와의 관계 정상화를 할 때 이곳으로 정상을 초대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을 이곳으로 부른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라는 분석이 있던데요. 그게 이제 중난하이는 그만큼 시진핑 주석의 집무실이고 그다음에 중국의 그냥 가장 그 최고 자리에 있는 주석의 이제 직무를 보는 것이 그걸 보여준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자신감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내가 있는 곳에서 당신을 받아주고 거기서 이제 같이 협상을 진행하겠다라는 부분에서 그만큼 두 가지 의미죠. 말씀드릴 때 최고 예우를 해준다는 측면도 있고 내가 특히 이제 미국 대통령이 오는 측면에서 트럼프가 오는 측면에서 이제 중국이 과거의 중국이 아니다라는 것들 그만큼 자신감을 드러낸 두 가지 함의가 이번에 중국 정부가 이제 진행하는 측면에서 그런 함의를 내포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주목받는 인물이 루비오 장관입니다. 네네. 일단 의원 시절에 워낙 대중 강경파다 보니까 두 차례 제재를 당했는데 네. 지금은 이제 중국이 그 이름을 노비오로 바꿔서 입국을 허용해줬더라고요. 네. 그런데 루비오 장관이 또 비행기에서는 그 마두로 그 체포 당시에 입었던 옷을 또 그렇게 똑같이 입어서 이거 도발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지금 중국 내부에서 여러 가지가 많기는 던지는 메시지가 큰데요. 일단은 지금 일단 중국 정부가 이름까지 바꿔가면서 마두로 그 국무장관은 사실 전 상원일 있을 때부터 예. 엄청난 반중론자입니다. 엄청난 강경파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 내부에서 매우 경계하는 인물이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 입국이 안 되는데 이번에 특별하게 이제 입국을 시키기 위해서 이름까지 바꿔줬던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우 이제 이번에 오는 면면 자체가 그렇습니다. 지금 그 때문에 트럼프의 남자들이라고 하는 자체가 다 반중, 특히 그중에 강경파. 그래서 예전에 이 국무장 하기 전에 이 마크 루비오 장관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제 의회에서 중국을 제재하는 법안들을 본인이 발의를 하는 게 엄청 많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 얼마나 싫어하겠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들이 있긴데 이제 요번에서 그런데 이번에 중요한 의미가 있고 자신감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이번 허가를 했고 마두로 지금 옷을 입고 했던 네. 그런 여러 퍼포먼스도 있는 건데 네. 중국에 던지는 메시지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함의를 생각을 해봐라. 지금 그러니까 중국한테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부분에 전 세계에서 어떤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강한 어떻게 보면 패권의 생각적인 관점에서 중국한테 보이지 않는 하는 압박의 메시지를 또 던지는
저는 퍼포먼스를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중국 여론은 상당히 안 좋던데, 네. 그러니까 그 옷을 그렇게 입은 것이 미국에 대항한 독재자의 말로는 이렇게 된다라는 식의 경고라고 좀 중국 여론은 그렇게 받아들이고 중국은 있는 그런 식으로 거더라고요. 받아들이죠. 네네. 근데 한편으로는 그 심리가 있죠. 지금 그걸 뭐 하자는 거지 지금 그러니까요. 지금까지. 예. 그러니까 지금 당신들이 그렇게 될 거라는 것을 자기가 지금 인정하는 거냐라고 이제 인정을 하는 건 말을 하는 건데, 근데 마크 루비오 장관이 그렇게 한 유도는 중국한테 던지는 시그널을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강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 전체 분위기가 지금 미국이 조금 이제 약화되고 있는 측면에서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지만 중국 내부는 그렇게 해석을 하지 않는 거죠. 아, 예. 상당한 기싸움이 벌어지고 그렇습니다.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회담뿐만 아니라 최소한 6번 정도는 만날 거다 네. 이런 일정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좀 친분을 가깝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인가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주제가 너무 많아요. 아, 네. 그러니까 이제 한국 시간 11시부터 이제 공식 행사 시작되고, 그다음에 이제 정상회담이 아마 약 한 2시간 정도 진행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내일까지 해서 한 6번 정도인데 지금 아젠다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참석하는 면면을 보시면 그게 충분히 대변하고 있는데, 예를 든다면 지금 국방부 장관 피터 헤그시스 장관 네. 같은 경우도 이 미중 정상회담에서 이번에 국방장관이 참가하는 것은 72년도 이후에 처음이거든요. 근데 왜 국방장관이 가느냐? 그 예. 함의가 매우 크거든요. 그 부분도 이제 잠시 후에 또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게 두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란 전쟁에 대한 여러 가지 메시지, 그다음에 타이완 문제, 그다음에 또 더 나아가서는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미국과 러시아 간에 있는 뉴스타트라는 핵 감축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이슈. 그래서 국방부 장관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슈가 매우 많다. 그러니까 안보 측면, 군사 안보도 있고, 그다음 또 하나가 이제 우리가 무역 측면이죠. 무역 측면도 우리가 이번에 가장 큰 아젠다가 무역인데, 무역 부분도 있기 때문에 USTR 대표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많은 또 기업들을 데리고 왔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아젠다가 많기 때문에 이 시간이 6번을 통해서 아마 뭐 조금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미 조율을 했다라고 하지만 예. 아직까지도 이제 워낙 아젠다가 많기 때문에 6번 정도 미팅을 통해서 아마도 이제 어느 정도 윤곽을 좀 뽑아내고자 하는 의도일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어제는 밤이었으니까 넘어가더라도 오늘부터 1박 2일 동안 계속 네. 만나기 때문에 네. 말씀하신 대로 많은 의제가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세계가 가장 주목하는 이슈 중 하나는 이란전 영향인데, 네. 이번에 그 정상회담이 중국이 어떤 그 이란전 관련해서 역할을 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될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중국은 직접적인 개입은 하지 않는다. 아, 중국은 적극 간접적인 제한적 지원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통행료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중국도 원치 않죠. 그 부분에서는 미국과 같은 톤의 목소리를 낼 겁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원하는 것처럼 그 미국의 입장에서 강력하게 이란을 좀 방어하는, 제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럼 걸표 그는 중국 입장에서는 결국 도움이 되지 않죠. 이란은 누구보다도 어떤 나라에 대해서 지금 중국의 글로벌 확장, 즉 1대1로를 통해서 중동의 중국화를 만들어가고 있는 가장 거점이기 때문에 이란과의 관계가 중요하고, 지금도 우리가 이란 문제에서 계속 우리가 미국과 이란 측면만 이야기하지만 이란의 뒤에는 항상 중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꼭 기억하셔야 되고, 그래서 중국은 그러니까 이는 미국의 내부 분야, 외교 갈등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웃고 있는 거죠. 예. 지금 하면서 지난 3월만 해도요, 중국이 지금 전기차라든지 배터리라든지 태양광 이런 신에너지 부분에서 수출이 엄청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길어져도 중국한테 나쁘지는 않거든요. 지금 네. 상태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적극 개입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중재자의 역할을 좀 이미지를 부각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톤의 목소리는 낼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중국이 중재 역할을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 같지는 그렇습니다. 않다라는 말씀이신데요. 그런데 이번에 미중 정상회담에서 그 관련된 내용들을 보면 북한 언급이 없더라고요. 이제 원래는 단골 의제일 텐데 이게 왜 없을까요? 베이징을 가는데 전 세계 스포트라이트가 다 있는데, 지금 그게 어떻게 보면 시진핑 주석으로 스포트라이트가 다 모여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 세계 인물의 중심이 시진핑이어야 되는데, 만약에 김정은 위원장으로 가면 이게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당연히 예. 중국은 원치 않습니다. 원천적으로 이번에 베이징에서 있는 미중 정상회담의 중점은 양국이지 북한이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회담에서도 이 북한의 이야기가 등장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그래서 그 전에서도 뭐 많은 매체에서 이번에 뭐 혹시나 뭐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가지 이게 예측이 불가능하니까 또 갑자기 김정은과의 뭐 이렇게 뭐 있지 않을까라는데 이럴 그럴 경우는 매우 낮다, 거의 없다라고 저는 이제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번에 회담에서도 지금 뭐 북한 문제 이슈는 등장할 가능성이 저는 거의 뭐 한 10%도 안 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뭐 이란 전쟁이 그 발발하기는 했습니다만 사실 원래는 이 협상이 예정되었던 목적은 그 무역 전쟁에 대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이제 미국과 중국이 주고받을 카드, 그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뭐 경제적 관점만 좀 좁힌다라면 어떻게 보면 그게 뭐 일단은 요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가기 때문에 중국이 선물을 줘야 되겠죠. 이번에 이렇게 많은 사람을 데리고 가는데 그럼 선물을 무엇을 줄 것이냐? 그 선물 주는 게 결국은 이제 농산품, 그다음에 공산품, 에너지, 그다음 우리가 말하는 이제 뭐 기본적으로 이제 금융의 개방이겠죠. 그래서 이제 요 네 가지 측면에서 지금 이제 중국이 얼마 정도 사줄 것이냐. 지금 뭐 보잉 비행기를 500대를 사줄 것이고, 그다음에 소고기, 대두 이게 사줘야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왔다라서 성과가 있다는 것을 미국에 돌아갈 때 보여줄 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11월 중간 선거에서도 지금 이제 지지층인 부분에 있어서의 이제 성과를 만들어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그런 선물을 이미 준비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미 미국의 LNG가 지금 중국으로 향하고 있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있고 또 하나가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이 많이 사줘야 된다는 거 첫 번째. 두 번째는 히토류가 지금 중히토류인데요. 그 중에서도 지금 미국이 전쟁을 많이 하면서 중히토류가 지금 부족한 상태죠. 지금 스텔스 전투기마다 한 412kg의 중히토류가 들어가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히토류가 지금 올해 11월까지 이걸 연장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 이 두 가지가 이번에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부분들이 큰 거고요.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 미국이 중국한테 첨단 산업 제재를 하고 있는 이것들을 풀어야 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미국의 이런 여러 가지 뭐 반도체, AI, 바이오 여러 각종의 산업들에 대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뭐 무역, 투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제재를 풀어라.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관점에서 가장 큰 관전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중국이 말씀하신 그런 무역이라든지 이란 문제라든지 여기에서 미국의 뜻에 상당히 호응을 해준다면 가장 바라는 것은 아마 대만 관련 문제일 것이다. 미국이 대만에서 손을 떼라라고 요구를 하고 그것을 트럼프가 받을까 봐 지금 대만도 상당히 긴장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대만 손 안 뗍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 정도 발언이겠죠. 우리는 하나의 중국을 지지한다라는 발언입니다. 중국이 듣고 싶은 말은 좀 더 크게 해라. 그다음에 하나의 중국을 지지하는데 플러스 무기를 왜 팔고 있지? 지지하는데 왜 대만에 무기를 팔고 있지? 근데 거기에 대만 무기 판매에 대해서 여러 지금 매체에서 관심이 많으시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것을 이번에 이야기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예, 왜냐하면 그거는 지금 여전히 무기 판매는 지금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협상을 할 때 가장 큰 레버리지입니다. 그걸 지금 놓으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틀에서 뭐 정도의 윤곽이기 때문에 이게 무기 판매 양보에 대해서 미국이 답을 줄 가능성이 낮다. 어쨌든 이 타이완 부분에서는 중국이 이번에 미중 정상에 대한 핵심에서 가장 중요하고 사실 중국도 트럼프가 그렇게 안 할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정도 선에서 하지만 목소리 톤을 좀 더 높여줘.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간단히 정리하면 이번에 이제 곧 진행되겠지만 큰 빅딜의 개념은 매우 낮다. 지금 제가 말하는 선에서 어느 정도 윤곽되고 마무리될 선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대만 문제는 가장 큰 지렛대이자 양국 사이의 레드라인이기 때문에 아마도 어느 정도 예상되는 수준에서 이 메시지가 나올 것 같다 말씀 들어봤습니다. 박승찬 용인대 중국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